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윤수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게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번의 해외 취업에 성공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모두의 언니를 자처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초대했는데요. 이종숙 프로 코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정숙입니다. 저는 프로 코치라는 그게 좀 생경해요. 예, 프로 코치가 어떤 건가요? 네. 국제 코칭 연맹에서 이렇게 인증하는 코치들이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프로페셔널 서티파이드 코치라고 해서 음. PCC라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오. 예. 저는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활동하고 네. 있는 프로 코치입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게 프로 코치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 코치가 이제 주된 하는 건 뭐예요? 요즘 뭐 강연도 많이 하고 말 그대로 코칭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주로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는요, 기업의 이제 고객분들, 기업에서 이제, 지원해 주시는 그런 고객분들의 리더십, 커리어, 그리고 라이프 코칭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본인의 역량을 증강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에게 많이 찾아오셔서 그런 코칭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워크샵이나 강연, 그리고 연구, 글쓰기 그런 것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은 그 코칭했던 거 사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빠르게. 네. 최근에 어떤 기업의 임원분께서 좀 중요한 그런 커리어 결정을 내리실 때가 되셔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셨었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 그 코칭 기법 중에서 대화의 기법 중에서 10년 뒤를 미리 바라보고 그 10년 뒤에 자신에게서부터 지혜를 빌리는 그런 대화 기법이 있거든요. 그 기법을 통해서 이제 그분과 함께 같이 10년 뒤를 내다보고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코칭은 제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어떤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분 자신의 지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해보신 다음에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 그리고 회사의 이익,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 그런 면에서 깨달음이 크게 오셔서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고 맞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분들하고 또 다르게 또 임시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뭐 그 인사 고과 KPI 점수 이런 데 강박관 점도 있고 언제 내가 그만둘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는 역할을 또 프로 코치님이 했던 모양이네요. 예. 네, 그 코칭이라는 거는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뭐 임원분들도 그러시고 대부분 그런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곳이 많이 없으세요. 예. 위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예. 네, 네. 그거를 또 이제 뭐 집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직원들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외로움이나 고립감 같은 걸 느끼시는데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그런 증세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정말 없기 때문에 코치라는 거는 그 공간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거기 안에서 이제 본인의 거울도 보시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하고 있지 않은 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일깨우고 그 목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그러면 진정한 나라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 예, 그런 대화가 되게 됩니다. 요즘 뭐 그 또 경력 단절 또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 또 특강도 하고 또 프로 코치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예. 특히 저는 요즘에 사실 해외 취업들도 많이 하시고, 한국이 굉장히 또 핫하다 보니까 또 한국 분들, 인재분들이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계세요. 예.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런 인재가 해외로 옮겼을 경우에 그 파트너, 가족, 배우자들이 본인의 커리어를 잠깐 내려놓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커리어를 찾게 되는 방법, 혹은 그곳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그다음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코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하신 사례도 있어요. 네, 어. 저는 지금 사실 제가 한국하고 싱가포르에 굉장히 지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에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주로 이제 자신의 자신감과 강점을 끌어내는 그런 세션을 하고요. 그 뒤에 이력서, 인터뷰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나한테 맞는 어떤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한테 맞는 어떤 적성, 뭐 천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까지 같이 하셔가지고 사실 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앞 세션에서 나의 강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을 발견한 후에 그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데만 지원을 하셔가지고 예, 맞는 자료로 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아니,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게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래 다니려면 적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내 강점하고 필요로 하는 거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천직이라고 여기고 오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코칭해 준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의 활동이 오래였잖아요. 네. 다양한 그 해외 취업의 기회를 얻었던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해외 유수의 대기업 근무한 경험이 아주 다채롭던데요. 아, 예. 네. 이제 저는 해외로 나가서 처음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했던 업무가 그때가 지금 한 18년 전쯤이어가지고, 와. 예, 그땐 사실 소셜미디어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관련된, 그때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없었을 테니까, 페이스북에 관련된 그런 광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그런 이제 컨텐츠, 그런 전략을 짜는 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싱가포르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뭐 동남아 그다음에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주로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상하이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상하이에 또 영국의 명품 회사 버버리라는 이제 그 명품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에 이제 한국, 일본, 중국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예, 그런 자리에서 일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홍콩으로 제가 또 옮겨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이용해 주시는 에스테로더 화장품 컴퍼니, 회사. 예, 유명한 예, 회사죠. 거기에서 이제 맥 코스메틱스라고 굉장히 아티스트리 브랜드에서 아태평양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고요. 아. 가장 최근에는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혹시 아세요? 콜게이트 파몰리브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치약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오래되고. 네. 유명하고 또 다른 이제 생활용품들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광고를 주로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와, 너무나도 다양한데 이런 외국계 기업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외국계 기업이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뭐 연봉도 많이 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네. 또 기업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아, 외국 기업은 또 이제 그 어디에 있느냐에 또 따라서 다르고 산업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런데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외국 기업은 이제 개개인의 약간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또 국제적인 환경에서 또 이제 저희가 뭐
한 국적, 한 문화의 사람들하고만 일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다국적. 예, 이게 어. 맞다 이런 걸 좀 깰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신선한 자극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다국적 동료들, 상사들, 고객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외국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특히 그렇죠. 영어를 뭐 모국어 수준으로 지금 해야 될 텐데 언어의 장벽은 어땠어요? 사실 이제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하기는 누구에게나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도 영어가 굉장히 모국어 수준 절대 아니었고 유창하다, 굉장히 자신감 있다 이런 수준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뭐 수능 공부하고 그다음에 토익 보고 그리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요즘에는 이제 어린 세대들은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은 다르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제 외국에 나가기 전부터 좀 저를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했어요. 왜냐면 수영 같은 거를 배운다고 했을 때 뭐 이론도 들을 수 있고 허공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그런 부력도 느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영어 같은 것도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이제 그런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가라앉지 않고 뜨는 연습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프로 코치 해줄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혼자서 어떻게 했어요? 멘토가 있었습니까? 그때 사실 제가 네. 요즘 같지가 정말 않고요. 네. 20년 전이니까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 책이 좀 몇 권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해외 나가셔서 성공하신 분들 책이 몇 권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좀 약간 닳도록 읽었었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처음에 싱가포르로 가야겠다 결정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블로그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때. 지금은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유튜브도 인플루언서도 하시고 많고. 맞아요. 네. 예, 취업 전문가들도 많고 그런데 그땐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읽은 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한국 회사에서 싱가포르로 파견을 가셨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저를 굉장히 좀 예뻐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나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그만 지혜를 모아서 나왔던 것 같고 그게 바로 이제 저에게 내가 이걸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글을 좀 꾸준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또 책도 내서 그때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 또 전북에만 있다 보면 또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젊은 청년들 만나면 해외를 어떻게든지 좀 가라. 배낭여행이든 뭐든 좋다. 네. 이렇게 자꾸 등 떠밀고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되죠. 다양한 나라에서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한국에서의 삶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고 도전이 많고 또 좋은 점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밖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다른 성향의 사람들, 다른 문화를 만나고 또 내가 여태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려지는 경험도 하고 나의 어떠한 이제 진정한 모습들이 발현됐을 때 그거를 수용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요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대졸자분들은 또 눈높이에 안 맞아서 또 중소기업은 기피하고 또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미스매치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해외 취업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제일 그 조언을 해줄 때 내가 해외 나가서 잘 적응하겠다 하는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나요? 코치할 때 해외 나가서도 적응 잘하려면 외국어는 잘하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어떤 성향이 적응을 잘하나요? 아, 네. 일단은 코칭을 할 때는 이제 적응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적응을 안 하셔도 되는 분도 있고 한데요. 가장 좀 보편적으로 중요한 거는 호기심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 예, 그런 어떤 편견 없이 오픈 마인드로 가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상대방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나가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취업도 많이 했지만 채용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채용을 할 때 비슷한 스펙의 어떠한 비슷한 기술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기준은 누구나의 기준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하루에 8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과 함께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예, 이게 내성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픈 마인드는 내성적이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계 기업 근무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 우리는 또 직장 문화에 또 이 상사가 또 꼰대 분이 있으면 힘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국 경우에는 또 인종 뭐 차별 뭐 이런 것도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본인이 네. 경험했던 우리 프로 코치님이 경험했던 애로사항, 외국인이어서 경험했던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끼게 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이제 신분상으로 뭐 비자를 계속 연장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소수가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제 다 한국 사람인데 나가면 내가 어떤 소수 인종이 된다든지 그런 점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근데 사실은 좋은 소식은 예전하고 비해서 지금 한국이 위상이 엄청나게 많이 K-팝 데몬 높아졌잖아요. 헌터스 열풍도 있고요. 예.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었고 한국 사람을 몰랐어요. 한국이 한국에 어디 대한 있어? 이렇게. 무관심. 예. 어.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처음에 열려 있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별보다는 사실은 호의를 더 많이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차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차별을 받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인이 되시기도 하고 한국에 또 가족을 이루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번 이제 본인을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차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해외 나가셔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어떤 이제 그런 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성찰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이제 양방향의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지금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국말도 막 배우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때 해외 취업에 도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길이 너무 꽃길인 것 같아요. 20년 전보다는 지금 뭐 정보도 많고. 네, 맞아요. 정보도 아. 많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근면 성실하고 그 하려고 하는 그 근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들이 일도 굉장히 꼼꼼하게 좀 잘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네. 좀 이제 이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저는 한 70%만 발현을 해도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해외 유명 그렇게 기업들 골라 다니면서 네. 몸값도 높이고 이렇게 하다가 프로 코치로 이제 들어섰잖아요. 네. 보람이 큽니까? 프로 코치 하면서 그래도 내가 회사 다닐 걸 그런 마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보람이 너무 커서 음, 어,
이거를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전에 쌓아왔던 경험들이 지금 프로 코치인 저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람도 굉장히 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고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의 결정을 신뢰하는 법을 알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럴 때 아,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아,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그 우리 이종숙 프로 코치님 보면 당찬 모습, 자기 삶을 뭔가 개척하고 어드벤처, 뭐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대학생 때부터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까? 그런 성향이 젊었을 때, 20살 때를 돌이켜 보면. 저는 네. 사실 대학교 때 사실은 이제 뭐 전주에서 네.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로 대학을 가면 지방 학생들하고는 안 놀아준대.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또 사실이 아니었고, 예, 그 또 왕따 시킨다는 거였어요? 왕따라기보다는 이제 잘 뭐 말도 안 걸어주고. 예,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쵸? 아. 모르니까 이제 아 티가 날 거야. 그리고 뭐 서울에는 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외국 생활한 사람도 많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18살, 19살 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캠퍼스에서 저에게 준 자극,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양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이제 공부만 하면서 가잖아요. 갑자기 시야가 확 넓어지면서 그러면 이 넓은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좀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는데 그게 남돈외라고 있었거든요. 남의 돈으로 외국 가기. 예, 내 돈으로 지금 가긴 힘드니까 남의 돈으로 외국 가기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교환학생을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교환학생을 가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남의 돈으로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 교환학생의 경험이 해외 취업을 할 수 있게 또 마중물 역할을 했네요. 돌이켜 보면. 예, 네. 뭐 그게 그래서 직접적. 젊었을 때 해외를 가야 예.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네. 예. 음. 그런 시야를 넓히고 또 이제 왜냐면 또 미지의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19살밖에 안 됐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은 굉장히 저를 좀 더 오픈 마인드 그리고 이제 무섭고 낯설고 하지만 죽지 않아. 예. 이런 걸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예. 살면 또 사라지고 네. 3개월만 지나면 어디든 다 적응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친구도 생기고. 예, 두렵지만. 네. 네. 자, 이제 병오년 새 그 프로 코치로서 또 본인이 생각하는 새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설 연휴 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또 되새겼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음. 또 한국에서도 한국 코치님들과도 같이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워크샵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코칭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굉장히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맞아요. 그런 세대를 살면서 사람들의 이제 불안감이나 그다음에 이제 정체성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파트너, 생각을 도와주는 그런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 코칭이라는 게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강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제가 집필도 하고 싶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분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저의 코칭을 조금 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더 좋은 파트너가 되는 그런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특히 무엇보다도 또 취준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또 해외 경험하면서 우리 이종숙 프로 코치님처럼 또 그 해외 유명한 기업들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코칭을 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도전하시고 내 주변 일상의 작은 변화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그 이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